주요 사건 사고 소식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몇 가지 이제 사안들을 짚어볼 텐데 가장 먼저 짚어볼 이 사건은 사실 지난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흔히 부르기를 인천 스토킹 살해범 이렇게 좀 불렀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그 작년 7월 17일 경에 그 가족이 그 보는 앞에서 예. 그 옛 여자 친구를 찾아가서 네. 그것도 출근하는 그런 그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5시 예. 50분 경에. 그래서 미리 그 준비했던 그 흉기를 그 유족들이 그 보는 앞에서 아주 잔인하게 그 살해를 했던 이제 그런 사건인데요. 예. 그런데 이 그 범인이 사실상 그 시점을 전에 예. 예를 들면 그 스토킹 관련 법 위반으로 접근 금지 또 통신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 소위 그 잠정 조치 2호 3호의 대상이었음에도 그 불구하고 이처럼 끔찍한 스토킹 이 살인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예. 뭐 조금 이따 얘기를 나누겠지만 가장 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사실상 좀 본인이 이 헤어지자고 하는 이별 선언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네. 뭐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1차적 목적이 있었지만 또 예. 2차적인 목적은 이렇게 그 잠정 조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을 보게 되면 부차적 그 동기는 신고를 한 것에 대한 안갚음과 보복의 그 목적이었다라고 지금 재판 결과가 밝혀지는 상황입니다. 그 유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안타깝게도 딸과 어머니가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이걸 말리다 보니까 손에도 많이 이제 자상을 입은 걸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살인의 계획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우선 이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징역 25년으로 좀 감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고를 했습니다. 과정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살인과 그 보복 살인의 그 가장 큰 차이는 양형이 그 보복 살인은 상당히 그 중하게 규정되어 있죠. 적어도 10년 이상의 그 징역, 무기,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네. 보통 살인은 5년 이상입니다. 예. 그렇다 본다면 상당히 그 중형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보복 살인이 그 인정되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이 양형의 사유를 나름대로 그 법원에서 그 밝혔는데 다른 그 보복 살인과의 그 형평성을 이유로도 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더 가중할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그 하나인 그 6살 딸아이가 봤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 가중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범인 자체가 뭐 죄를 달게 받겠다 뭐 이런 등을 그 포함을 해서 예. 사실은 그 25년형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 얘기는 보복 살인에 그 비추어서는 상당히 특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뭐 가벼운 양형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대목인 것이죠. 25년. 사실 그 딸아이가 한 30대 초반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가해자도 30대이기 때문에. 자, 법원이 이제 검찰이 유사 사례로 들었던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사건과 달라서는 이거 조금 다르다라고 판단했어요.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이 보복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라고 하는 네. 그 죄의 구조 자체는 뭐 유사하지만 그 이제 내용에 있어서 좀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뭐 이야기를 했지만 예. 소위 말해서 죄를 달게 그 받겠다. 예. 뭐 이런 점이 또 고려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생명을 완전하게 뭐 박탈할 정도의 뭐 그러한 것은 이제 다른 보복 살인과 비교해서 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예. 그런데 뭐 저는 그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 이렇게 살펴봐서는 예. 전형적인 그 보복 살인의 그 모습을 이제 다 저는 갖추었다고 이제 보는데 예. 왜냐하면 일단은 요 일이 벌어지기 이 수개월 전부터 네. 이 관련된 신고가 꽤 있었던 것이죠. 예. 뭐 예를 들면 스토킹 관련된 범죄에 관한 처벌 또 현행범에 대한 뭐 조사 뭐 등등이 있었고 예. 특히 그 흉기를 구입한 그런 시점 등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신고가 이루어진 바로 8일 이후 예. 또는 직후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보복 목적이 이제 뚜렷한 것인데 네. 어떻게 본다면 나름대로 이 죄를 다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뭐 그 점을 아까 얘기했던 전주환 그 사건과는 조금 구별해서 법원이 예. 바라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원이 이제 판단하는 여부가 이제 사회와의 격리 여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가족 측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복
범행이라면 이제 25년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역시 지금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게 승소할 것 같으면 항소하는 거잖아요. 네. 항소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그 항소를 원하는 그 의지가 아주 그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뭐 이후에 그 몇 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 그야말로 이런 끔찍한 그 상황이 그 유족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인 거죠. 좀 아까 잠깐 앵커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네. 이 피해자의 그 어머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손녀의 할머니가 예, 예. 이 상황을 막는 상황에서 손가락까지 또 다쳤을 뿐만이 아니고 예. 지금 그 유족의 그 여러 가지 주장에 의하면 이런 그 끔찍한 그 상황을 6살 딸아이가 예, 목격을 예. 했고 현저에도 그런 심적 트라우마에 대한 그 치유를 지금 받고 있는 치료를 예. 받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이런 점 등의 비추어 봐서는 네. 더군다나 지금 전형적인 스토킹의 이 심리 자체가 아와 피아를 구분해서 즉 피해자와 같은 뜻과 의지와 응원을 하는 사람은 아주 내가 없어야 될 똑같은 네. 응징과 보복을 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제 본다면 이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25년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면 중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랬을 때는 이 피해자가 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본다면 그 딸도 일정한 내가 앞으로 응징과 보복을 해야 될 마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유족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또 상당히 지금 우려하는 것입니다. 예. 즉 예를 들면 뭐 25년 뒤에 이렇게 다시 출소를 했을 때 그 딸아이에 대한 또는 가족과 관련된 일련의 예. 구성원에 대해서 또 끔찍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 네. 그렇다고 본다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회와 영원히 이 격리를 하는 또 때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사형을 집행하는 뭐 예. 그런 것을 강하게 원하는 그런 이제 논리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다시 이제 기억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꺼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선고 과정이라든지 그 이후에 경찰 대응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차원인데 아무래도 이제 연구를 계속 해 나가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을 보호할 것인가. 자, 그런데 이 피해자 보호제도 특히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이것에 신고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보복으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효성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례에서도 보게 되면 그 단순한 말로만 명령을 하는 즉 100m 접근하지 말고 네. 계속 연락하지 말고 이런 것은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또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 접근 금지 명령, 잠정 조치 2호 3호는 그렇다 본다면 이 스토킹 그 범죄자들은 아주 극단적인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로 상대방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이별 선언을 했던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 사고를 갖고 있죠. 예. 그래서 2년 3년 전에 발생했던 서울 그 중구에서도 이 실행에 착수한 지 불과 몇십 초 안에 끔찍한 결과가 생겼죠. 그렇다 본다면 단순히 소위 말해서 그 말로만 금지 명령을 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예. 그나마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잠정 조치 그 4호입니다. 네. 잠정 조치 4호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이 스토킹의 혐의와 가능성이 인정이 되면 네. 바로 그 즉시 물리적으로 한 달 동안 국가 시설에 격리시켜 놓는 그것이 바로 잠정 조치 4호입니다.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이 잠정 조치 그 4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검찰한테 이게 구인 구금이 되는 네, 거예요. 예. 이를테면 신청을 해야 되고 예. 또 법원에 소위 말해서 잠정지 사유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무엇인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토킹에 관한 가장 네. 효과적인 방법은 예. 이 사람을 바로 물리적으로 격리를 해서 예. 이런 그 왜곡된 생각 자체를 소위 말해서 그 교정시키는 그런 시간도 갖고요. 예. 또 이만큼 끔찍한 엄청난 범죄라고 하는 인식도 함께하는 네. 소위 말해서 그런 이렇게 격리시키는 그런 시간 자체와 공간의 분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예. 잠정조치 4호가 엄연히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실제적으로 이것을 신청해서 인용되는 그 비율 자체가 상당히 적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신 구금에 대한 나름대로 네. 네. 부담감을 느끼는 뭐 이런 것인 것 같은데 예. 현장에서 경찰관의 판단을 우선시해서 예. 검찰과 그 법원에서도 적극적인 그 잠정조치 4호의 발동을 이렇게 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있군요. 현실화할 수 네. 있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뭐 이렇게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일단은 그 그냥 아예 들어가셔야 되나요? 구금 시설인 거죠. 예. 근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구금 시설에 대한 재건축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그 스토킹 관련된 법안이
2년 전에 이렇게 예. 시작이 된 이유에서 예.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스토킹 관련 범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 그러면 잠정 조치 사후에 대한 특정적인 시설도 확충이 돼야 되는데 예.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상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예. 그러한 그 관심과 예. 행동적인 실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건 터졌을 때만 지금 심각하다 대책 마련해야 된다 할 게 아니라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스포츠 스타들과 관련된 사건을 좀 짚어보겠는데, 자,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 사실 이제 이제 해외 축구 좋아하는 축구 팬들은 황의조 선수가 이제 뛰나 안 뛰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16일 출국 금지가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좀 반발하는 상황이에요.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수사관 일단 그 기피 그 신청 그 제도는 그 피의자가 수사의 공정성에 무엇인가 방해가 되는 네. 장애가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수사관 자체가 이 사건과 연관이 돼 있다든가, 뭐 가족이 뭐 연관이 돼 있다든가, 누가 뭐 청탁 전화를 했다라든가, 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공정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 수사관 자체를 교체해달라라고 네. 하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예. 일정한 이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그 사안 같은 그 경우에는 이 황의조 선수의 그 입장에서는 예. 소위 말해서 너무 과잉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출국 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그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황의조 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그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네. 예를 들면 비행기 표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구입을 하고 다 경찰 수사에 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행동도 있었는데 예. 이렇게 그 출국 금지까지 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공정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공정성에 관한 문제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고요. 예. 그것의 뭐 연장선 상에서 지금 소속된 그 구단과 일련의 그 최근에 있었던 일들, 예. 뭐 이를테면 임대에 예. 대한 계약이 나름대로 마무리가 된다든가 네네. 또는 현재 뛰지 못해서 예. 이를테면 이제 그 주급 자체가 예. 뭐 1억 원, 3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데 그것에 또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예. 등을 보게 되면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예. 특히 그 이번 달 안에 입국을 해서 네. 조사를 받는다고 약속했고 그보다 예. 더 성실하게 맸다.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출국 금지까지 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에서 그래서 말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사에 이제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는 주장이고 황의조 선수 측은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의 어떤 논란이 아니라 그 지금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불법 아니다. 당시에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거부사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것만으로 이게 뭐 어느 정도 유포되고 이런 과정들이 본인이 어쨌든 지금 의사를 이후에 그 지금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피해자 측에서는요. 그럼 이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 황의조 예. 선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제 두 가지죠. 예. 그 하나는 그야말로 그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명시적 의사에 근거해서 네. 그 여인과의 일정한 관계를 촬영을 했다. 예. 아니면 그렇지 않다. 이것이 예. 하나의 이제 논점이고요. 예.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불법 촬영의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두 번째 이제 혐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신상이 그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네. 이러한 혐의. 예. 이 두 가지 혐의가 지금 가장 조사의 그 대상인 것인데요. 네. 그 첫 번째 그 문제에 관련돼서는 소위 말해서 그 황의조 선수가 주장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휴대폰 자체가 있음을 이 알았다는 여성도 거고. 예. 다 그 인지를 하고 있었고 예. 또 이것은 분명한 이 암묵적인 동의가 분명하다. 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고 나서 카톡 등에 이것을 상당히 옹호하고 무엇인가 인정을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 불법 촬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황의조 선수 측의 이제 입장인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이 동의의 그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것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휴대폰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예. 명시정일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하는 네.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이 황의조 선수 측에서 뭐 이렇게 계속 조사하고 나서 네. 일정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 계속 그 피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특정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유력하게 되면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 촬영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영상을 보게 되면 사실상 판단이 저는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사실은 원치 않았던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등의 그 입장에서 경찰은 황의조 선수에게 그 출국 금지 조치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려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영상권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는 영상 통화하는 것을 좀 녹화한 것도 지금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좀 쉽지 않고 어쨌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지금 어쨌든 지금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 측에서는 더 소환 조사를 하고 싶었을 것이고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팀에서 이제 임대가 끝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연결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생활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차원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황의조 선수의 형수로 지금 알고 있고 재판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래 그 시작 자체는 누군가가 이와 같은 영상을 유포를 함으로써 황의조 선수를 협박하고 있다라고 이제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유포한 인물이 그 의외로 황의조 선수의 그 형수로 지금 밝혀져서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것에 있는 거죠. 의외의 상황이었죠. 네, 그 형수 자체는 이제 나는 그거 여전히 그 무관하다. 이제 이런 지금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편에서는 이것을 유출한 인물이 황의조 선수의 형수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게 무슨 이유에 있었느냐, 뭐 이런 그 세간의 그 증폭을 자아내는 그 대목이고요. 어쨌든 이 동의를 했어도 예를 들면 동의를 한 경우에 소위 말해서 수익의 그 목적으로 또 그 유포를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처벌을 또 더 가중해서 바를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상태인 것인데요. 혐의점이 많네요. 네, 혐의점이 그래서 지금 두 사안이 지금 동시에 그 진행 중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명시적 그 동의가 이루어졌는가의 그 여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형수와 이제 관련된 일련의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이제 끝날 것인지가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이죠. 재판까지 가봐야 저희들이 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건 좀 다뤄볼 텐데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가 협박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뭐 매니저로도 일했고 같이 일했고 같이 이제 선수 생활도 했던 이매동 씨. 근데 좀 밝혀진 게 류현진 선수에게도 또 거액을 뜯어낸 게 좀 밝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어제 날짜로 이제 강남경찰서에서 지금 그 임혜동 선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죠. 그 혐의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지금 뭐 잠깐 설명을 한 바와 같이 그 김하성 선수에 대한 그 공갈 미수 그래서 4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갈취했다라고 하는 혐의 플러스. 근데 상당히 놀라운 것은 그 유현진 선수에게도 일정한 개인 간의 그 갈등이 있어서 무려 3억 8천만 원을 갈취를 했다. 그럼 합치게 되면 무려 그 7억 8천만 원 정도 상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지금 신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또 개인적인 갈등인지 그 무엇인지 뭐 이것이 좀 팬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그 대목인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 임혜동 선수의 그 가장 핵심적인 지금 그 사항 자체는 소위 말해서 2021년 모 술집에서 지금 김 선수와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가 여부. 그런데 지금 목격자 등에 의하면 이것은 뭐 폭행이라기보다는 그냥 밀고 당기는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이른바 그 코로나 지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감염법 예방법과 관련돼서 5인 이상 집합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지금 그 김 선수가 여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그 병역법 뭐 위반 사항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뺏길 수 있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그 4억을 요구를 했고 물론 이제 그 임 선수 자체는 그것보다는 내가 오히려 상습 폭행을 계속 당했다. 이렇게 지금 맞부딪히는 그 대목인데 그런 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현준 선수에게도 왠지는 모르겠지만 유사한 방법과 목적으로 3억 8천만 원을 갈취당했다는 것이 나름대로 경찰에서 이렇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지금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진실 공방은 있는 겁니다. 임혜동 씨 측은 아니라는 얘기고. 자, 그렇다면 이게 류현진 선수의 거액을 받아낸 게 추가가 되게 되면 이 뭐 사실관계 밝혀야 되겠지만 가중 처벌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행태를 보게 되면 이게 1회에 그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습벽 마치 습관과 그 반복적인 그 성향과 이 개인의 특질적인 소위 말해서 계속적인 그 사회적 그 악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게 상습성이 그 인정이 되게 되면 기본 형량에 비해서 2분의 1이 그 가중이 됩니다. 근데 상습성 같은 경우는
단 1회 그친다고 하더라도 예. 지속성과 반복성과 뭔가 특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중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본다면 지금 일단 구속영장을 지금 뭐 단순 공갈 등의 혐의로 신청을 예. 했지만 중간에 또 바뀔 수 있어서 만약에 상습 공갈로 인정이 되면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2분의 1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범죄의 특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사항들도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 상황들 저희들이 들어온 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국대 이용혁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